안녕하세요. 30대 열혈 애청자입니다. 요새는 어느새 제법 낙엽이 바닥에 쌓여가네요. 가을하면 추석이 떠오르는데 명절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겐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정말 싫은 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명절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명절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겪은 아주 악몽 같은 기억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명절만 되면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무척 힘이 드네요. 저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취미생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희 병원 단골 손님이기도 했죠. 소개로 남편을 만난 후부터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이가 불편하다는 핑계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저라고 해도 제밥에 관심이 있는 그 남자의 행동은 알아채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 남자의 그런 모습이 마냥 귀엽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의 수줍은 고백과 함께 저희는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연인이라는 게 서로 눈빛만 보아도 불빛이 튀기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헤어짐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고 집 근처 골목을 몇 바퀴씩 돌기도 했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꼭 6개월 만에 같은 이불을 덮고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 같이 살다 보니 연애를 했을 땐 몰랐던 남편의 단점들을 알겠더군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문제는 둘째치고서라도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은 30이 넘은 어른인데도 부모님 치마폭에 폭 쌓여 산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말 한마디면 아주 끔뻑 죽더라고요. 아침에 손수건 생기는 것까지도 엄마한테 무슨 색깔에 가져가면 좋겠냐고 묻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살면서도 일일이 부딪히는 점이 많았는데 시댁 생활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고달프단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어떠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특히 약속 시간을 늦기라도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의 시간과 입맛에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저도 처음엔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은 없었네요. 제가 지금도 떠올리기만 하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건은 제가 개인 치과에 제 위생사로 근무를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병원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병원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잇몸이 불편하셨는지 연락도 없이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들이닥친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대며 잇몸이 아파서 치료터 들렸다고 태연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를 맞은 직원은 예약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집을 피운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내 며느리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탄장치를 못 받는다는 거야? 얘, 어딨니? 이 시애미가 왔는데 넌 대체 어떻게 된 애가 나와보질 않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푸대접을 당하고 있는데 당장 나와봐라. 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막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병원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치료받기 어려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환자도 있고 예약된 환자들도 있다고요. 지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럼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에 오는데 예약 나불행이나 하고 와야 한다는 소리냐? 이빨이 언제 아플 줄 알고 미리 예약을 해?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지금 잇몸이 하도 아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 설명할 힘도 없으니까 얼른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나부터 봐달라 그래. 여기로 들어가서 누우면 되지? 아니 어머니,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병원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덕분에 얼굴이 시뻘개진 저는 다른 직원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네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당혹스러운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당신 뜻대로 하려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문제로도 다투는 날들이 많아졌고 불만들이 쌓이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시부모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들이 이야기하면 모든 게 좋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죠. 어느 날 저는 한밤중에 울리는 초행종 소리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당장 문 열어라. 시애미가 왔는데 얼른 문 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니? 아니,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여기 앉아봐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디서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을 하니?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맞추는 게 맞니? 내가 아무리 널 봐주려고 해도 도대체가 널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으세요? 어머니도 아들 내외가 얼굴 붉히면서 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연석이가 어디 내놔도 부족한 데가 없는 앤데 왜 행복하게 못 사니? 그리고 행복하게 못 살면 그게 네 탓이지. 뭐 나 때문이란 거니? 어머니, 솔직히 저는 연석 씨보다도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다니는 제가 어머니한테 다 맞추는 거 힘들다고요. 그리고 작은 실수 정도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길 바랬는데 어머니는 사사건건 야단만 치셔서 저 너무 힘들다고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살면서 한 번도 시어머니의 뜻에 반기를 든 적이 없어서인지 시어머니는 나름 충격이 컸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찾아갔던 바로 다음날 저희 집까지 쫓아오셔서는 저에게 소리 지르시면서 한참을 쏟아붓고 가셨네요. 저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수족처럼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원했고 사소한 것까지도 못하겠다고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두 번 다시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시부모님 뜻대로 다 맞춰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남편이 일하는 직장을 내 집 드나들듯 편하게 들르셨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대뜸 제게 전화를 걸어온 어머니는 남편 회사에 인사 가야 하니까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연석이 회사에 인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일찍 준비해라. 결혼을 했으면 이제 네가 나 대신 얼굴 도장 찍어야 할 거 아니냐. 마누라가 내 돈을 잘해야 남편이 승진도 하고 이쁨도 받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걸 시애미가 일일이 말해줘야 하겠니? 아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면 좋으련만. 아무튼 내일 일찍 할 거니까 늦지 않게 준비해.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내가 하는 말을 알겠니 모르겠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석 씨 동료들하고는 진작 인사했는데 무슨 인사를 또 하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하게 회사를 왜 찾아가요?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언제 따로 날 잡아서 다시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니까 회사로 찾아가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시애미가 하라면 하는 거지. 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주 네가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연석이 회사 찾아가서 음료도 대접해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연석이가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넌 어떻게 된 애가 남편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어머니, 이제 연석 씨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승진 같은 건 연석 씨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이 그런다고 연석 씨 사회생활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고요. 시애미 말에 토달지 말거라. 아, 그 소리 말고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건너와. 그럼 그렇게 알고 끊으마.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떡과 음료 따위를 돌리며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조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회사에 입사한 지 꽤 되었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줄줄이 승진도 했는데 왜 아직까지 대리딱지를 떼지 못했겠냐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이 당신 회사에 찾아가서 떡과 음료를 돌리라고 우긴다며 제발 좀 어머님을 말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남편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겠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라고 있던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엄마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드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과 전화로 다툰 후 불편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는데 웬일인지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낮에 저와 다툰 일이 신경 쓰여서
일찍 집에 들어온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건 완벽한 제 착각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다가갔는데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시어머니가 남편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지 뭡니까. 전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다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딱 대기를 시켜놓은 거죠. 전 그 덕분에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엄마까지 집에 데리고 와서 저를 몰아붙이려고만 하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도대체 왜 어머님을 집에 오시게 한 거야? 설마 당신 회사에 인사 못 가겠다고 한 일 때문에 그래? 당신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남자야. 엄마랑 마누라가 꼭 떡 사들고 회사를 돌아다녀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엄마가 자기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겠냐고. 솔직히 내가 잘 돼야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엄마 말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회사에 와서 잠깐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할 말이 없네. 계속 엄마 말만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의지해서 살 거면 나랑 헤어져. 난 진짜 어머니도 당신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저는 꾹꾹 참고 있던 말을 한참이나 쏟아냈습니다. 연애 때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아버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유명한 일식당도 예약하고 작은 선물과 용돈도 준비했죠. 한동안 시부모님과 여러 가지 일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요번 가족 행사로 분위기 전환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네요. 그러나 그건 순전히 제 생각에 불과했고 시어머니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전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짐 싸서 연석이랑 우리 집으로 넘어와. 어차피 내일 일찍 준비해야 하니까 자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네, 어머니 집에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본 뒤 처음 맞는 생일인데 사먹는 밥만 드셨어야 되겠어. 그러니 네가 전날 와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밥상 좀 차리거라. 아니 어머니, 저 출근도 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이랑 의논해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일식당도 예약해놨어요. 그냥 저녁에 일식당에서 뵈면 되잖아요. 아, 그럼 시아버지 보고 생일날 아침을 쿨무라는 거니. 내가 며느리도 맞는데 그 정도 고사도 못 누리냐? 이미 연석이랑 얘기도 다 됐다. 저녁에 연석이도 오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장 봐서 와라.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고 끊는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방적인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저는 기막히고 황당한 마음에 추스렸는데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남편도 제가 세운 시아버님의 생신 계획이 좋다고 맞장구를 쳤었는데 그제 시어머니의 말에 또 넘어간 모양이었어요. 그 덕분에 전 또 한 번 꼭 참고 새벽부터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야만 했죠. 때마침 회사 일도 바쁜 탓에 월차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요구를 결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에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남편과 노력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애가 들어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난소의 배란장애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죠. 결국 불임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그 후부터였다는 걸 저도 내심 느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며 타박을 했고 남편 또한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 속은 쓰릴 대로 쓰렸지만 왠지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남모르게 소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못 이기는 척 들어드린 것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가든 억지를 들이밀며 제 속을 긁어댔어요. 예, 너 오늘부터 이거 속옷 속에 넣고 댕겨라. 정말로 어렵게 구한 거니까. 잊지 말고 잘하고 다녀야 돼. 이거 부족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누가 너 보고 믿으라도 네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손주를 꼭 볼 생각이니까 넌 그런 줄 알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거면 된다. 어머니, 이런 걸 한다고 임신이 될 리가 없잖아요. 괜히 돈만 낭비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애를 못 낳으래. 네가 애만 잘 낳았으면 나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들 며느리라곤 꼴랑 딱 하나씩밖에 없는데 불임이라니. 아유 속 터져서 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손주를 보고 싶다는 일념을 불태우셨습니다. 애가 들어서게 해준다는 부족뿐만이 아니라 어디 한약방에 유명한 한약도 지어오시기도 했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음과 양의 기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편과 노력을 기울여내야 하는 날까지 받아오셨죠. 시어머니의 희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억지로 떠미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뿐이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의논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뉘앙스로 대꾸하더라고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비싼 돈 들여가며 그러시겠어. 당신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시는 거 아냐. 그러니까 그냥 해주시는 거 조용히 받으라고. 이런가 저런가 다 해주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내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 좀 해보라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해주시는 건데 그거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지. 남편까지 이런 태도니까 제가 시댁에서 길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애를 못 낳는다는 게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괜히 기죽으면서 살지 말자고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구정설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명절 전날 음식을 하러 일찍 오라고 하시더군요. 속으론 식구도 많지 않은데 음식을 적당히 만들면 안 되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말은 하지 못하고 넘어갔죠. 결국 전 시댁에서 설을 세기 위해 그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차례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아침에 친정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도 아빠는 바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순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아빠, 왜 그래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시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엄마가 눈을 뜨지 않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눈을 안 떠요? 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사는 뭐래요? 많이 아프시대요? 시연아,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더군요. 전 아버지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휴대폰에선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만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저는 차갑게 식은 엄마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멀쩡했던 엄마가 저런 꼴로 누워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잠에 자다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온 것 같았다는데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었죠. 뒤늦게 엄마를 발견한 아버지는 엄마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대로 영영 일어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참담하고 허무했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가족을 떠날 줄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황만한 마음에 치스르고 엄마의 장례를 준비해야만 했죠. 전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빨리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입 밖으로 새나오는 슬픔을 꾸역꾸역 삼키며 엄마의 빈소를 지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예, 사부인이 그렇게 됐다면서? 아유, 하필 설날에 가실 게 뭐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은 무슨, 가족들 모이는 명절을 보내지도 못하고 가신 게 안타깝단 말이지. 그나저나 명절이라서 빈소에 사람들이 모이려나 모르겠다. 웬만하면 3일장까지 할 생각 말고 하룻밤만 모시다가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겠니? 조문객도 뜸한데 뭐하러 돈 들어가는 일을 하니? 안 그래? 그러니까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인사드리고 얼른 보내드려라. 아니 어머니, 지금 그거 저한테 하시는 말 맞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 상치르는 저한테요. 이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또 뭐가 너무해. 내가 사돈 보고 명절 때 돌아가시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다들 고향 내려가느라 바쁜데 텅 빈 빈소만 지키고 있으면 뭐하니? 그리고 우리도 명절 회의할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내가 전부 치고 있는지 모르지? 그것도 그거고 네 남편 거기서 뒤치다꺼리하게 만들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어머니, 정말 어쩜 이러세요? 네? 사돈이 세상을 떠났다는데도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엄마 장례를 아무것도 아는 일로 취급하는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할 힘도 없었네요.
그런데 바로 그날 시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셨더군요. 유명을 달리한 사돈에게 조문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이런 말부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를 모아하니 내 말 안 듣고 사돈 장례를 3일장으로 하려나 보구나. 가만 보면 넌 참 옳은 말을 안 들어. 그치?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장례예요. 제가 3일장을 하든 5일장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시냐고요. 왜 상관이 없어? 너 때문에 가족 명절을 망쳤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오늘 설에 망쳤으면 내일이라도 세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귀한 내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3일 밤낮을 세야 하는데?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하면 좀 얼마나 좋아. 하여간 고집은. 지금 그게 장례식장에서 하실 말씀이세요. 이럴 거면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왜 오긴? 내 아들 데리러 왔다. 우리 아들 피곤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네 생각만 해? 네가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은 안 들어. 네, 그럼 데리고 가세요. 당장 데리고 가시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자 잠자고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다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새겨들을 줄도 알아야지. 지금 당장 화장실 끼고 장례식 마치면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틀려.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왜 자꾸 남의 부모님 장례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에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애 낳지 못하면 고분하기라도 해야지. 이건 뭐 엉뚱하게 들어와서는 집안 시끄럽게 하고 있어. 시아버지 역시 장례식장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고서 그런 시부모님에게 목소리를 높였죠. 빈소에 온 손님들은 그들의 행태에 곱지 않은 눈총들을 보냈고 그러자 시부모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참담하게 보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상금을 벗어 집어던지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니들이 한 짓을 모를 것 같아. 아니, 뭐라고요?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이거 보세요, 사돈. 상당한 게 무슨 벼슬입니까? 무슨 험한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짐승만도 못하다니요. 그게 지금 조문은 사돈한테 할 말입니까? 그래. 그럼 어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보자고요. 아버지는 갑자기 웬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뿌리더군요. 그건 수십 장에 이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남편과 시부모님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건 사돈이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도대체 무슨 천벌들을 받고 싶어서 이런 짓이 벌였냐고. 시연이가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도 못 참겠네요. 참나, 이게 무슨 태수라고. 그럼 애 낳지 못한 제가 잘못이지. 어떻게 해서든 핏줄을 이으려는 우리 잘못입니까? 뭐라고? 돌리님이라고 지금 막말하는 겁니까? 멀쩡히 있는 며느리 두고 아들내미한테 다른 여자를 붙여요? 그것도 애 낳으라고.
아,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당신들 정말 제정신이에요. 저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건지 바닥을 나뒹구는 사진들을 주워서 훑어보았죠. 그 사진 속에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더군요. 아버지는 손을 벌벌 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는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던 모양이다. 며칠 전 엄마가 나한테 고백하더구나. 아무래도 사돈들이 찬서박한테 여자를 붙인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를 모았다고 했어. 너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자면서 완벽히 증거를 모으고 난 뒤에 사돈들을 만나서談判 짓자고 했지. 그런데 나도 네 엄마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무래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 시연아, 이제 그만하고 이 패먹지 않은 집안에서 나와라. 응?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하소연하셨어요. 그제야 이게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말 나 몰래 다른 여자랑 그러고 다닌 거야? 아이 가지려고. 그래, 맞아.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누가 애 낳지 말래? 우리 집이 얼마나 성대한 집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지 않겠어. 당신, 이거 다 당신 탓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마. 우리라고 이러고 싶었겠어. 이거 다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오히려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남편의 뺨을 그대로 후려쳐버렸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귀한 자기 아들 뺨을 때렸다며 쌩 난리를 피웠고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한 짓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리고 모든 잘못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제게 있다는 식이었죠.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지옥 같은 시집살이 참고 건졌는데 이런 나쁜 놈인 줄 알았다면 접었어도 진작 접었을 겁니다. 저는 엄마의 장례를 마친 후 엄마가 모은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댁은 소송까지 갈 것 없이 합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그들의 속셈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덧붙여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남편의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그 여자 또한 임신에 실패했다는 소식도 우연히 듣게 됐죠. 하지만 핏줄을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대판 씨바지를 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사돈의 장례식에서 깽판을 쳤던 그들의 횡포를 생각하면 아직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남의 가슴을 찢었던 그들이 피눈물이 날 만큼 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저는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를 보살피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 생각을 하다가 비운을 맞은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슬픔을 조금씩 치유하며 견디고 있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